그린대로가 7월 5일 날 오픈을 했죠. 오픈하면서 기존에 이제 리턴팡을 쓰시다가 그린대로 쓰시면서 불편함 처음에 많으셨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게 이관하면서 데이터 이관하면서 이제 뭐 저희 기술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겠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관리자 계정 부분이 좀 뭐 암호화하고 복화하는 과정에서 바뀌면서 기존의 계정들이 바뀌면서 이제 굉장히 또 혼란스러우셨고 또 살아보기 하시면서 그런 거 뭐 프로세스가 좀 바뀌어서 좀 그것 때문에 좀 혼란스러우셨고 등등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7월 5일 날 오픈된 그린대로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적어도 내년 2월 말이면은 완성된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특히 관리자 단에서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의견 받고 그런 것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완성된 그린대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시는 업무 담당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지난번 그 경남, 경북, 대구 설명회 때도 요구사항이 한 40여 개가 넘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뭐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사업단이 지금 오늘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개선이 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좀 어려운 거라면은 2차 사업 하면서 다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뭐 7월부터 해서 뭐 한 40일 좀 넘어서 뭐 성과라고 말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성과보다는 오늘 이 자리는 왜 그린대로가 필요하고 여기 지자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왜 그린대로 쓰셔야 되는지 이걸 활용하시면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지자체 간이 총 우리가 대상 자체가 160여 개 정도 되고요. 지자체가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는 127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97개가 오픈을 하고 있고요. 아직 30여 개가 미오픈 상태인데 이건 지금 미오픈이지 앞으로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면은 오픈을 다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 이후에 아마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또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적으로 이걸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들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연계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지자체 지금 127개 중에 97개 오픈한 지자체는 저희가 간편 주소를 다 등록을 오늘까지 다 완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게 돼 있습니다. 주소가 굉장히 길게 돼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localgreen대로.go.kr을 그리고 슬래시하고 거기에 뭐 놔주면은 영문으로 놔주 이렇게 치면은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네이버하고 다음에 등록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놔주 귀농귀촌 치면은 그 지자체 간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은 별도의 비용 없이 그게 가능한데 네이버는 그게 이제 정책상 불가능해서 파워링크라는 거를 저희 중앙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나주 귀농귀촌하면 그 지자체 간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그 나주로 제가 이제 나주에 이제 관심 지역 일지망으로 했는데 그렇게 나주에 귀농귀촌을 쓰면 그 지자체 간의 소식들을 바로 그 지자체 간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을 바로 준비할 겁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순서는 귀농귀촌을 귀농귀촌을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또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수요 경험 및 도움 정보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험 및 도움 정보를 말씀드릴까 하고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수요 경험 및 도움 정보 지자체 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린대로 관련해서 그린대로 지자체 간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까지 약 40여일간의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또 그린대로 이용하는 분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군별로 현재 지자체가 오픈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시군별로 컨텐츠를 얼마나 올렸는지 그리고 지자체 간의 알림 광장을 할 수 있는 업로드 예시를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또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파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소개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지자체가 정보 제공을 잘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서 뭐 상품 저희가 뭔가 베네핏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매년 귀농귀촌 종합 실태조사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그래서 귀농인 3,000명, 귀촌인 3,0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승인 통계고요.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결과는 내년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5월에, 6월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22년도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서베이를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실태조사 결과는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보시면 아직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정보를 구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정확한 정보죠. 이거에 대한 의존이 많다라는 건 다른 쪽의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와 관련 기관, 지자체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거기서 보통 보면은 귀농 같은 경우 11.7% 정도 여기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요. 귀촌 같은 경우 6.4%. 그 다음이 대중매체, 그 다음이 귀농귀촌 교육, 그 다음이 SNS, 인터넷, 그 다음이 서적, 귀농귀촌 박람회. 얼마 전에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 했는데 좀 아쉽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생각보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취득하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비중이.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뭐 기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연령별로 이분들이 귀농 관련 정보 취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비슷한 비중이지만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물론 가족 지인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30대 이하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정보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TV, 신문 중 대중매체, 그 다음이 귀농귀촌 교육 이런 순서고, 귀농귀촌 박람회 0.8% 정도 여기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은퇴농이라고 있는 60대 이상을 한번 보면은 가족 지인의 비중이 74.1, 그리고 종합센터가 한 7.8%, 그 TV, 신문 등 대중매체 6.5.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귀농귀촌 박람회 1.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귀촌 관련 정보는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30대 이하는 가족 지인이 한 57%, 그리고 종합센터가 8.0. 반면에 대중매체의 비중은 높더라고요. 14% 정도. 그리고 당연히 젊을수록 SNS나 인터넷 활용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 60대는 가족 지인이 75%, 그 다음에 대중매체 8.7%, 그 다음에 인터넷 7.1%, 그리고 그 다음에 종합센터의 비중이 4.9%.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전남 전북이지만 여기에 충남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비중에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본다면 전북 같은 경우는 가족 지인의 비중이 한 68.2%. 그 다음이 지자체. 아마 이거는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활성화돼서 그런 관련 기관에서 받고 있지 않나 싶고요. 대중매체가 한 10.9%. 그 다음에 미비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가족 지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291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족 지인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 다음에 미비합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가족 지인이 한 61%, 그 다음에 대중매체가 한 17.4% 정도, 그 다음에 지자체, 정부기관이 9.9%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고요. 1, 2순위를 합친 걸 보면은 뭐 그래도 가족 지인이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1, 2순위를 다 합쳐본다면 대중매체, 그리고 대중매체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그 비중이 39%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요. 그 다음이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관이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귀농귀촌 종합센터가 47.3,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40.4. 그 다음이 뭐 농진청, 기술센터, 귀농귀촌 관련 기관, 대학 등 학계, 기타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제공 기관에 대한 지역별 조사를 보면은 전북 같은 경우는 종합센터의 비중이 52.8%, 또 지방자치단체가 41.8%, 나머지 미비합니다. 의외로 아마 전남 같은 경우는 그 자체적인 지원센터에서 많은 부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종합센터의 비중보다는 바로 전남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지원센터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수혜 경험하고 도움 정도를 물어봤더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귀촌인은 25.4% 정도 되고요. 도움 정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약 88.1% 이렇게 나타났고요. 지역별로 보시면은 전북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됐다라는 비중은 93.1%, 전남은 100% 정도 나타났고요. 충남은 한 79% 정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그 정보 제공에 대한 수혜 여부는 24.4% 정도가 받은 경험이 있다. 그 도움 정도는 83.1%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수혜 비중과 비수혜 비중을 본다면 전남 같은 경우는 18.7%가 수혜를 해냈고요. 미수혜는 82.3%, 전북은 28.7%, 72.4% 정도 나타났고 충남은 42.4, 57.7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별로 돼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이후에 약 한 20일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베이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 그린대로에 와서 회원가입도 하고 방문했던 사람 대상으로 여쭤봤더니 긍정적인 의견은 요 지자체 성공 사례는 국민에게 홍보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하고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부정 의견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관련 정책하고 지원 정보 업데이트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따가도 이제 컨텐츠 업로드 현황을 보시면은 미흡하다는 게 나타날 겁니다.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27개 중에 약 30개가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메시지가 떠서 이거에 대한 그런 게 많다. 제안을 좀 하셨어요. 지역별 분단위 귀농귀촌 가능 빈집 및 지자체별 상세 지원 정책 소개 필요. 저희가 어제도 환경부동산하고 이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지금 정보가 많이 안 올라와서 이제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전남 지역이 굉장히 낮습니다. 환경부동산에 데이터를 올려주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서 이게 적다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좀 여러 가지로 해서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좀 의견 제안으로 나타났고요. 관심 지자체 등록기능 이거는 아마 그분이 몰라서 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관심지역 1, 2, 3이라는 관심지역 지자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보 공가랑이 LX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폐쇄되고 부동산원에서 새롭게 빈집정보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실체가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가장 상담하면서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빈집에 대한 정보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빈집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부 경남 지역의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빈집 정보를 계속 등록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이렇게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자리 보금자리 주택 얼마 전에 화순군에서 1만 원 임대주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등의 내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콘텐츠 첫 화면 노출을 통해 접근성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3뎁스, 2뎁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끌어올려서 정보 노출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릴대로 1차 하면서
관계기관을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하면서 관계기관 데이터를 약 38종을 연계했고요. 2단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약 55만 건 정도가 계속 업로드 되고 있는데 매일 바뀝니다만 이 정보가 계속 올라가게끔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커뮤니티 저희가 개설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말고도 지금 교육 이후에 개설된 커뮤니티 그리고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건데 실제 GIS 통해서 바로 지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GIS를 구현을 해냈고요. 아직 조금 뭐 속도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계속 개선합니다만 실제 GIS 통해서 주택 확인할 수 있고 도덕 인력 중개 폼 통해서 일자리 관련된 내용 저희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넷을 활용해서 일대자 정보 다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아보기는 직접 그 GIS에서 바로 신청하기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또 7월 5일부터 8월 9일간 저희 실적인데요. 기존 누리집에서는 하루에 한 55.8명 정도가 회원가입을 하셨고요. 이제 그림대로는 계속 지금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한데 많이 들어올 때는 300명 이상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1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평균 한 102명 정도가 103명 정도 들어오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방문자입니다. 우리 집 때는 5,400명 정도 들어왔는데 현재 8,5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방문자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이벤트와 운영 활성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기 페이지 분석해봤습니다. 당연히 메인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살아보기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 많지가 않아서 적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교육을 여기서 다 추가 신청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어서 교육 신청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시는 동네 작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관 한 7% 정도 하고요. 나머지 종합정보에 대한 순서대로 현재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방문자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지자체관에 대한 방문 비중도 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지자체관의 방문 비중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7월 5일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건. 한 3,745명이 응답을 해주셨고 전북이 한 292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7.8% 정도 수준이고요. 그 중에 19분이 자기가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 69명은 귀촌에 관심이 있고 미정은 35명 그리고 아직 무응답 169명이 아직 무응답을 하셨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391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13분 정도, 13명 정도가 귀농에 관심이 있고 84명이 귀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39명과 250명은 응답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관심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귀농, 귀촌에 응답하신 회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따가 보실 텐데 그림대로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셀렉트해서 여러 가지 동료 문자나 메일을 다 보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놨거든요. 다행히도 세종, 전북, 전남 지금 다 시구는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저희가 귀농촌 정책 이전에 뭐 지역 상담 안내, 기본정보, 지원센터 이런 등등은 이제 디폴트 들어가는 저희 정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보면 아무런 콘텐츠가 없어서 거기 체류하지 않고 그냥 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나마 군산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과 농정 소식을 올려주시고 있고요. 우주 같은 경우도 공지사항과 홍보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나머지 시구는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홍보 영상과 자료실은 이렇게 내용을 좀 올려주셨고요. 나주시는 농정 소식과 홍보 영상, 공지사항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나머지 시구는 못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장성구는 좀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회 가니까 저기다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뭘 올릴지 모르겠다는 내용과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난 5월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담당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그때 교육 참여를 못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저희가 해드릴 거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바로 배포해 드릴 거예요. 여기 어디에 관리자단에 들어가셔서 저 소식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간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영상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다음 담당자분에게 그것만 전달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그게 업무가 인게이지 되게끔 저희가 처리해 드릴 거고요. 농정 소식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농정 관련된 정책이나 시책 다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저 내용들은 다 정제된 거고 팩트니까 저렇게 그냥 계속 올려주시면 됩니다. 따로 뭐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그냥 업로드 해달라는 거거든요. 홍보 갤러리 지자체별로 이런 아마 사진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 그냥 편하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 살아보기 5집 뭐 5기 모집 이런 것들 이런 하나 예시인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도자료 좋고요. 모집 홍보글 다 좋습니다. 하여튼 뭐 시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 영상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만든 동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 축제 소개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도시민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의 어떤 축제들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식을 받아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 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소하게 귀농하셔서 영농하시면서 나타날 때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지사항은 말 그대로 뭐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뭐 모집 그리고 이런 하동군 같은 경우 사무실 이전한데 이런 것들도 막 올려주십니다. 이런 내용들 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팝업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별도의 지자체가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지자체가 오픈해드린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지자체에 관심이 있다면 소비자가 국민들이 이제 도시민들이 치고 들어가서 바로 그 지자체에 가면은 팝을 띄워서 좀 더 강조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아마 춘천시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교육생 모집이라는 팝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수지자체 선정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39개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따로 뭐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선정한다는 거는 저기 올려주신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잘된 지자체 세 군데를 선정해서 중복은 없겠죠. 매달 저희가 좀 선정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상품권으로 드릴 겁니다. 계좌로 들어가면은 못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상품권 드리면 그 부서 같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1등은 한 50만 원 정도, 2등은 30만 원, 3등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동료 차원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센티브를 드릴까 지금 하고 있고 이건 8월부터 해서 9월 시작을 할 겁니다. 가셔서 많이 등록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1순위 마을을 1순위 지자체를 나주를 하니까 이렇게 소식을 올리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뭐 농정 소식이나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면 알림 소식 서비스라고 해서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희망TV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한 번 다 뿌려지는 거거든요. 저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올리시면 가니까 저분들이 저걸 보고 들어와 보신다는 거죠. 아, 내가 관심 있는 마을에 지자체에 무슨 내용이 올라왔구나. 그럼 들어와서 계속 한 번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알림 소식 서비스는 현재는 지금 지자체에서 올리는 소식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하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토지 관련된 정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알림 서비스로 희망하는 사람한테 뿌려주면 자동으로 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여튼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저는 알림 서비스는 확대를 할 거고요. 2단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정보들이 바로바로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이랑 똑같은데 이거는 한 1000명 정도 동시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뭐 살아보기를 굳이 그 마을에까지 와서 안 해도 저 영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해놨고, 혹시 시도에서 시군구 관련된 회의를 하실 때 다 모이시 어려우면 이 시스템 쓰시면은 아주 잘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줌하고 거의 똑같이 저희가 설계해놨고요. 와서 활용하시면 무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실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그림대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희망 DB가 지금 리턴팜에 있던 회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 지역을 저희가 따로 받고 있지는 않는데, 이게 안정화되면은 저희 회원이 누적으로 약 98,000명 정도 있습니다. 좀 있으면 10만 회원을 돌파할 것 같고요.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고, 박람회 등을 통해서 신규 회원 가입도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관심 지역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지역을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여기 계시는 업무 담당자분들이 누굴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게끔 정보를 계속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정도로 그림대로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능기천 지원실의 문명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은 상담 시스템 관련 사용법하고 이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목차를 보시면 상담 시스템의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상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ARS 전화, 아마 이건 건너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자체 전화 상담에 대한 등록하는 방법과 관리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건 아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가장 많이 지적된 사항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 부분들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ARS는 자동으로 동의를 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전화를 받고 상담 시스템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자체가 상담을 하는 업무고 그 업무의 고유 업무적으로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별도에 대한 안내도 필요 없고 상담 시스템에 상담 이력을 등록하면 정보 수집에 대한 고지를 자동으로 보내게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담 전화를 지금 해서 소프트폰으로 해서 ARS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남하고 전북하고 완주군하고는 이미 시범적으로 다 적용을 해놨고요. 거기 기관들은 ARS를 통해서 개인정보 처리를 완벽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급을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전부 다 ARS 멘트를 다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계획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만 상담이 가능하도록 아무 때나 전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딱 해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시간 딱 설정이 되어 있고 멘트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엑셀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 기록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산 기록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자기 기관에 어떤 분들이 상담을 했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정원에서는 그 상담 시스템에 다 상담사들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전북이나 전남이나 완주군 같은 경우에 다 3자 동의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타 기관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핸드폰 번호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쭉 받아보시면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런 법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칸칸칸마다요. 그건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그
그 다음에 상담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력을 굳이 지금 엑셀로 정리할 필요 없이 정리하면 엑셀로 다 다운로드 받게끔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수동 입력했을 때 상담일지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3자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문자로 보내서 선생님들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하시고 등록하시면 그분들이 동의하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문자로 자동 발송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등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업무가 흐름이 있냐면 지금 ARS로 전화 온 데는 지자체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담당 선생님 전화번호로 넘기면 담당 선생님이 그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걸 저희가 호소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환이 되고요. 그것을 상담 일지에 저희가 작성을 하면 자동으로 지자체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그런 일은 지자체로 넘기는 전화번호는 없었고요. 하지만 기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ARS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그 해당 지자체로 넘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지금 전화 오면 수동 등록을 해서 그렇게 입력하는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제 지금도 박람회라든지 그런 데서 상담하는 일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하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지자체 담당 선생님들은 여기에 있는 수동 등록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ARS 화면에서 이 전체를 다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수동 등록을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전체 상담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실 수는 있는데 이건 ARS 쪽에서 보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하실 필요 없고 선생님께서 허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건 필요 없고요. 여기도 네. 여기서 보시면 다 이건 해당 기관에서 등록하는 그 상담 이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화면이고요. 그 메뉴는 상담 기관 이력 조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당 기관에 등록한 이력 그 상담 이력을 다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동 화면에서 이렇게 지자체 선생님들이 등록을 하실 때 수동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저장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상담 정보가 개인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도 조회를 할 수 있게끔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3자 정보 제공도 마찬가지로 URL을 제공을 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했고 그리고 이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체킹을 하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부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처리 지침 방침했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어디로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문자 수신 거부까지도 다 이 한 문자로 해서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이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여기 상담 딱 들어가시면 전체적으로 통합 조회를 하시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YY 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ARS에서 Y, 제3장 제공 Y면은 핸드폰 번호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일반 전화번호가 다 여기에 등록되면서 해당 기관에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문자 인증 발송이기 때문에 정보 고지까지 되어 있지만 3자 제공은 안 돼 있어요. 해당 기관만 볼 수 있고 다른 기관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시다 보면 문자 발송할 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문자 발송을 클릭하시고 해당 기관 전화번호로 수정해 주신 다음에 전화 오신 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해당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발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생님들께서 그 상담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내주실 때 이걸 사용해서
문자 발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비용은 따로 없으니까요. 저희가 다 내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무료로. 그 다음에 문자 발송하고 그것도 상담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이라고 해서 체킹하고 이력으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지자체에서 기농기촌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협의회도 있을 거고 그쪽에 위탁을 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한 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딱 해박습니다. 꼭 이걸 작성을 하셔야지 담당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봤을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그 관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상담 시스템에 제가 공지사항에 또 올려놨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원센터나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것을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한테 꼭 같이 받으셔서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화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접속하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근데 이 화면에서 거의 쓰실 화면은 없어요. 딱 쓰실 화면은 이 수동 등록과 문자 발송 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에서는 ARS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동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관련해서 법적으로 다 저희가 처리를 해놨다는 거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ARS로 전화 오면 이분이 무슨 상담 전화를 받았는지 여기에 기록으로 자동으로 그냥 전화번호 매칭해서 여기 다 띄웁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그래서 그분이 어느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는지 아니면 종합센터에서 받았는지 전북에서 받았는지 완주에서 받았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기존까지 받았던 상담 이력이 여기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전체 상담 이력은 저희 여기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통합상담 이력이라고 조회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이 상담 이력을 조회했을 때 상담원끼리 아닌 담당자끼리 볼 수 있게끔 어떤 상담이 얼마만큼 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통합상담 이력 조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담 이력을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기관이 아니라 지금 이 상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상담 이력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전화번호 이렇게 보이는 인입 전화번호가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여기 보면 다 YY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건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가 등록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담 유형이 있어요. 유선 상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자라든지 이런 거 발송한 부분들은 저희가 동의를 못 받았잖아요. 보내긴 했어도. 그래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등록하고 삭제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자기 아까 말씀 깜빡 넘겨서 보면 상담기관 이력조에서 보시면은 하단에 수정 삭제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는 삭제가 안 되지만 상담 화면에서는 여기서 삭제하고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 기간 조회하시고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수정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량 문자 이것도 해놨는데 아마 이건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보이는 거고 그 외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이것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조치했고요. 나중에는 이것도 공개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많이 보내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어떤 특정 기간에만 또 보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은 관리자 쪽만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같은 부분도 아마 기초적인 통계 이런 부분들은 여기 다 나오게끔 저희들이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등록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러니까 해당 기간 1년 동안 얼마나 상담 이력으로 등록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